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고대 로마군이 어째서 그렇게 강했는지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나요?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약 흥미가 가신다면 준비 딱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군에 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10분의 1형) 전투에서 실수를 범한 로마군 병사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10분의 1형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란이나 탈주를 꾀한 비교적 큰 병사 집단에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대대는 480명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집단 전체를 잃을 수는 없었기에 이러한 형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형은 10명 중 1명에 대한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10명 중 1명이었을까요? 사실 10분의 1형은 로마군의 병사들을 10명으로 나눈 뒤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고 계급과 관계없이 뽑힌 사람에게 형이 집행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다른 9명의 병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9명은 그 1명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거나 폭행을 가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식량을 줄이거나 강제로 야영지 밖에서 머물게 한 뒤에나 겨우겨우 캠프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형은 상상만큼 드문 형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때 전장에서 도망친 로마군 병사에게 이 형이 거해졌다고 합니다. 무기. 로마군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야말로 그들이 항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로마군의 병사는 각자가 검, 단검, 그리고 2개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검, 즉 글라디우스는 오른쪽 겨드랑이 위쪽에 휴대하고 다녔는데 강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 검신이 짧고 가벼운 덕에 재빠르고 가벼운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강한 강철을 소유함으로써 로마인들은 약한 무기밖에 없었던 다른 군대나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글라디우스를 오른쪽에 가지고 다닌 것은 방패를 가진 왼손을 쓰지 않고 오른손만으로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투창, 즉 필름은 길이가 약 2m나 되며 적의 방패를 향해 던지기 위한 무기입니다. 필름은 방패에서 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창이 방패에 박히게 되면 그 병사는 방어력을 잃게 됩니다. 단검인 푸기오는 오른손으로 잡기 쉽도록 오른쪽에 휴대하고 다녔으며 근접 전투 때 아래에서 또는 어깨 높이에서 휘둘러 사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검과 마찬가지로 강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메딕터스. 로마군의 각 군단이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도 그들이 강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병사들의 물질적, 기술적 문제 또는 의료 문제에 관해서는 이메딕터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의사, 엔지니어, 건축가 등의 전문가로서 높은 보수를 받았으며 또한 일반 병사들이 하는 중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료 전문 부대는 전장에서 출혈을 멈춰주는 지혈대나 지혈기 등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널리 쓰여진 소독제 역시 상처를 세척하는 용도로 능숙하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세균과 박테리아에 대한 지식은 없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청결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군대 내에서 전염병을 예방할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질 좋은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 병사들의 수명은 당시 로마의 일반 시민 수명보다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외교 승려. 외교 승려는 20명의 로마 사제에서 편성된 단체로 외국과의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선전포고나 전후조약의 조인에도 반드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정치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정도만 가능했으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승려는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 의무를 한 가지 맡아 거행하였는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로마를 모욕한 경우 외교 승려는 그 나라의 국경 너머를 향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만일 30일이 지나도 신에게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외교 승려는 원로원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후 외교 승려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로마를 모욕한 민족의 영토를 향해 창을 던지는데 이것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로마의 부당한 전쟁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만약 그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엔 외교 승려는 의식 대신 로마에 있는 베로나 사원 앞에서 지면에 창을 던지는 것으로 이 전통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로마는 언제든지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전술. 군대 내에서 엄격한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병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로마인은 군사전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병은 딱 맞춘 대열을 이뤄서 걸었고 그 양쪽에는 옆을 지키는 기병들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 뒤는 경보병 예비군들이 따랐습니다. 지휘관들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 주변 지형 또는 적과 로마군의 인원수에 따라 자신들의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정도로 넓은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병사들은 항상 다양한 전투 전술을 배우게 되며 실제 전투에 참가할 때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인데다가 좋은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진 로마군의 뛰어난 전술은 병사의 수가 적더라도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을 쓰러뜨리는 데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군 계급 시스템의 다양성. 초창기에 로마군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시민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르쿠스 키케로가 이 규칙을 바꾸었고 병사들의 소유 재산을 토대로 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6개의 계급으로 나뉘었고 또한 각자의 재산 가치는 그에 상응하는 구리동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계급을 가진 병사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만큼 창은 작아졌습니다. 4번째 계급은 창이나 투창만을 가졌습니다. 5번째 계급을 가진 병사들은 간단한 갑옷과 무기로는 투석기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계급에 들어간 사람은 애초에 군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급이 의미하는 것은 군무는 직업이 아닌 모든 시민의 의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계급 분류 시스템은 제국의 성장과 함께 현대의 군대에서도 보여지듯 점차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발견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